네. 러시아 우스리스크는 우리나라 역사 기행으로도 많이 가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시면 거기서 기차를 한두 시간 타시고 이렇게 우스리스크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이게 코스예요. 거기 올라가시면 최재형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분은 1962년 건국 훈장도 받으신 분인데 이번 기회에 좀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 하지만 그의 뒤에서 그를 도운 인물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권총을 제공하고 의거를 기획했고 러시아에 이주한 한인들을 도와 베치카, 벽난로 최라 불리며 존경받아온 사람, 바로 최재형 선생입니다.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생활하며 출세의 기반을 다진 후 통역과 군수 사업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의 재력은 혼자만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장투쟁으로 국권 회복을 이뤄내기 위한 동의회란 단체를 만들었고 그 단체의 우측 사령관이 바로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함께 왼손 약지 앞쪽을 끊으며 단지 동맹을 맺은 12명의 암살 결사대의 이름 역시 동의 단지회, 이 단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한인 신문인 대동공보를 발간해 미주, 하와이, 멕시코까지 독립의 의지를 높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총장을 맡으며 재정적 지원과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우스리스크 역은 러시아 최초 네. 3.1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주 이야기를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가끔 TV나 소설 등에서 까레이스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말로 다 못할 그 서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땠나요? 제가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러시아가 적극적인 장려, 네. 오라. 네, 오라. 네, 와라. 주겠다. 땅을 주겠다. 농사를 그러니까요.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두 판을 벌려 환영을 했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혹하게 내칩니다.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동을 했냐면 무려 17만 명.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까지 가는 길이가 6,500km. 어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한 400km 정도잖아요. 6,500km라는 이 어마어마한 6,500이요? 네, 그 거리를 기차를 태워가지고 이게 보냈는데 그것도 10월이에요. 이쪽 10월이면 거의 겨울이나 마찬가지예요. 추운데. 엄청 추울 때 너무 힘들었을 그런 것 같아요. 강제 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원이 많았으며 또 왜 그렇게 많이 다 건너가게 된 거죠? 치밀하게 이루어져가지고 37년 이전에 이미 고려인들의 어떤 분포라든지 네. 고려인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또 이 고려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든지 무기는 왜 조사했을까요? 저항하지 못하게 그렇죠. 뺏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나 벌어질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근데 우리 한인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186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궈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긴다? 이게 정말.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넘어갈 상황이 수 아니었죠. 없죠. 맞아요. 당연히 저항했고요. 워낙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하니까 결국 소련 중앙정부에서도 이 극동사령부에 보내가지고 이주 보상비 그럼 지불해라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제 이주는 1937년 9월부터 12월까지 급박하게 진행됐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통보를 받고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버롭스크 등 고려인들은 집결지에 모여 왜 끌려가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시베리아 횡단 열차 화물칸에 짐짝처럼 실려 옮겨졌으며 2주 전 한인 지도자 2,500명 가량을 날조된 증거와 약식 재판으로 총살해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6,500km를 40일가량 달려간 고려인 약
17만 2천 명. 2주 중 폐렴과 영양실조, 열차 탈선 사고 등으로 약 2만 1,000명이 사망했습니다. 화물차에서 만약에 지민 씨가 타고 있다면 가장 뭐가 힘들 것 같아요? 화장실. 화장실. 기차는 멈추지 않아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씻는 거, 화장실, 먹는 거, 자는 거 다 불편하지, 다 불편하지. 아 근데 먹는 거 자는 거야. 그래 어떻게든. 근데 화장실이거든. 화장실 어떡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그리고 계속 달리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추운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덜덜덜덜 거리면서 가는 건데 6,500km를 돌아가신 분들이 혹시 계셨을 텐데 그 시신은 어떻게 된 건가요? 달리는 기차 밖에다가 시신을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효사상을 중시 여깁니까?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강제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연해주 볼모지를 까레이스키들 고려인들이 개척을 해냈네? 그래? 이걸 해낼 수 있네? 그러면 중앙아시아도 한번 해봐. 그런 어떤 중앙아시아 어떤 개발 이유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안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불안감이요? 왜냐면 1934년에 그러니까 소련 아니죠. 그 안에 그 유대인들의 자치주가 생겨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협감을 느낀 거죠. 근데 지금 연해주 지역에 또 이 까레이스키들, 이 고려인들이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네. 여기도 좀 위협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고. 경계하고. 그렇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였냐면 고려인들하고 일본인들, 그러니까 네. 소련과 지금 일본은 거의 적대 관계인데 고려인들과 일본인들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어떤 출신은 지금 현재는 식민지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들이 일본의 어떤 그 지위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혹시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 그렇게 힘들게 가서 중앙아시아에 이제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도착했는데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벌판이에요. 어떡해. 그럼 뭐 그거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다시 또 그걸 또 일구나요? 갈 때 이제 벽시를 가져갔나 봐요. 고려인은 벼농사 재배 지도를 바꿔놨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연해주 그리고 중앙아시아 우슈토베까지 세계 벼농사 북방 한계선을 2도나 높인 것이 바로 고려인, 우리 한인입니다. 생명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메마른 땅. 하지만 고려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루 15시간씩 일한 고려인. 3년이 지나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양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들의 근면 성실에 감명을 받은 소련 지도자 후르시초프는 고려인의 국민권을 회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일반 소련인과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한 것이죠. 학교를 지을 만큼 교육을 중시한 한인들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덕분에 러시아 100대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은행가 이고리 김,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로 활약 중인 마리나 김, 카자흐스탄 최대 갑부인 구리 생산업체 카장무스의 회장 블라디미르 김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살아남는 1등을 기록해내는 민족 한인. 이들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이자 자부심입니다.